안녕하세요. 비일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 새로 가오픈한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딱 한개동 분양 시작을 한 곳인데 여기 일반층, 복층 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반층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설계가 가능하다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 그런 현장인데요. 일단 제가 왜 칭찬을 했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먼저 1호 타입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야당동이니까 입지 조건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을 바로 볼게요. 주차 공간은 라인이 이 앞에는 경차 포함해서 5개가 그려져 있고요. 이 맞은편에 3개, 그리고 저 안쪽에 하나가 있어요. 세대는 8세대밖에 없는데 라인은 11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주차는 조금 여유 있게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현관 들어가는 요 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계단이 있고요, 한쪽은 장애인 램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 등 이동이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또 바로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볼게요. 자, 엘리베이터는 조금 널찍합니다. 13인승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반층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복층도 소개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일반층 1호 타입의 전용 면적은 21.1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7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실의 이 사이즈를 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전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방 하나 정도 되는 크기의 전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면 40평대 아파트 보다도 더 넓은 전실이 바로 확 눈에 들어옵니다. 신발장도 4칸이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실이 워낙 넓으니까 이 안쪽에다 마음껏 자전거나 유모차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겠죠. 자, 창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방 하나 정도 되는 크기다 보니까 창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괄 소등 버튼은 들어와서 여기에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중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우측에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팬트리 공간은 세로폭은 좀 짧은 편이에요. 이렇게 가로폭이 살짝 여유가 있는 팬트리 공간인데 선반은 이 위에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수납을 하고요. 아래쪽은 청소 도구함처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면에 첫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침실이 가장 작은 방입니다. 그래서 세로폭은 3000이 되는데 가로폭은 2500 정도, 그러니까 조금 작은 크기의 첫 번째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납 공간이 따로 없는데요. 북박이장을 설치하기에는 침실로 쓰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북박이장 빼고 그냥 침대, 책상 정도 놓고 쓸 수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도식 구간에 방이 하나가 더 있고 욕실이 있는데요. 보통 이 복도식 구간이 좀 짧아요. 이 타일 2칸 정도 되는데 여기는 3칸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그래서 이 복도식 구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조금 따라 들어가면 여기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안쪽에 욕조가 아니고요, 파티션으로 분리된 샤워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방 맞은편에 두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중간 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방 크기는 3000에 3000이 조금씩 다 넘기 때문에 넉넉한 크기의 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인데요. 일단 거실 가로폭 충분히 넓습니다. 많이 넓은 거실 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실 쪽에 실링팬도 있고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하고 주방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방 안쪽 침실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가로폭이 참 넓습니다. 넓어서 좋은 것 같고요. 커튼이 쳐져 있는데 요거 당연히 들춰 봐야겠죠. 이 앞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앞은 빌라가 보이긴 하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답답함은 없습니다. 이쪽은 꺾여 있는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2호 라인입니다. 그래서 같은 빌라예요. 같은 빌라 쪽 거실이 보이는 거고, 정면 쪽은 빌라가 있긴 하지만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답답함은 특별히 없는 거실 앞입니다. 창호는 현대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자, 당연히 들춰봐야 되는 거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주방의 가로 세로폭도 널찍합니다. 넓은 주방으로 만들어 놨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대형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의자 3개, 맞은편에 의자 3개 해서 최대 6인용 식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냉장고 2대 기본 옵션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광파 오븐 레인지도 있고 상하부장이 다 채워진 주방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각형의 깊은 싱크볼을 설치해 놨고요. 그 위로 환기창, 바로 옆에는 메인 쿡탑 3구 전기 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위에 레인지 후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스레인지로 바꾸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쪽에 가스 배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이 다용도실인데요. 자, 다용도실 꽤 쓸만합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긴 한데요, 여기서부터 안쪽까지가 3,000이 넘고요, 또 여기서부터 저쪽까지도 3,000이 넘기 때문에 기역자로 생겼지만 꽤 많이 쓸만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안쪽은 또 안쪽대로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보조 주방도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거죠. 이 다용도실이 미닫이 문으로 이쪽으로 열리게끔 설치를 해놨으면,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서 있어도 미닫이 문이면 불편하지가 않은데요, 여기 사람이 서 있는데 이쪽에서 문을 이렇게 열면 걸리겠죠. 그래서 미닫이 문이 참 좋은데, 아쉽게도 여기는 여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빼고는 워낙 넓은 다용도실 공간이라서 참 쓸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2구 전기레인지가 보조 쿡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위로 환기창이 작게 있고, 또 옆에 환기창이 하나가 더 크게 있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요리를 할 때는 둘 다 창을 열어 두시면 되겠죠. 자, 요것만 이렇게 미닫이 문이었다면 완벽했을 텐데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안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크기 좋습니다. 한쪽은 4,200 정도 되는 안방 크기니까 널찍한 안방으로 잘 만들어 놨고요.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좀 높은 편인데요, 침실하고 여기 거실 라인 이쪽이 거의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치고는 좀 높은 편의 층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안방 창도 크게 내놨는데요, 이 앞은 거실하고 똑같습니다. 저 멀리 빌라가 보이고 측면은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보는 뷰도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뷰가 좋겠죠. 다음은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기역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요, 안쪽까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행거도 안쪽까지 다 채워져 있죠. 그래서 수납은 이 안방 하나만 가지고도 다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입니다. 이 거울이 세워져 있는데 이쪽에다 스타일러 등을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남으니까 여기는 수납장을 또 채워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다음은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여기서부터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파티션은 없는데요, 샤워 공간은 이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도 가능한 안방 욕실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자, 그런데 요즘 많이들 하는 각방 온도 조절기는 따로 없어요. 예, 요즘은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데 이 현장은 온도 조절기가 거실 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통제하는 방식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호 타입의 일반층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층이 마감은 안 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마감이 되어 있고 위에만 마감이 안 되어 있어서 구조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호 타입의 복층 올라가서 또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복층까지 마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층 타입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래층에서 소개했던 그 일반층 타입하고 아래층은 똑같은 타입의 복층입니다. 전용 면적은 21.1평, 실사용 면적은 이제 복층이니까 70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 현관 똑같습니다. 똑같은 크기고 일괄소등 버튼의 위치나 중문, 삼연동인 거 다 동일하고요. 들어왔을 때 여기에 팬트리 공간이 있었던 거 이런 것도 다 동일하고 크기도 변한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방 크기 똑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었던 메인 욕실 크기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방 역시 크기에 변함이 없고요. 자, 거실이 무려 4,700이나 되는데 복층 타입도 역시 4,700입니다. 그래서 거실도 변한 게 없습니다. 자, 옵션은 다 동일하고요. 뷰는 이제 일반층보다 확실히 더 좋습니다. 멀리 황룡산이 보이고 또 측면으로는 멀리 내다 보이기 때문에 뷰는 올라올수록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방 크기 역시 변한 게 없습니다. 안방 크기도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드레스룸도 변한 게 없어요. 안쪽까지 깊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드레스룸 크기도 변한 게 없고요. 안방 욕실의 크기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의 복층은 가보면 계단 때문에 다른 공간 하나가 피해를 봅니다. 뭐 주방이 줄거나 안방이 줄거나 아니면 다른 침실 공간이 작아지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거실이 좀 줄어들거나 이런데 여기는 다른 공간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도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설계를 정말 똑똑하게 잘한 복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래층에서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 식기세척기가 옵션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용도실에서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길이는 똑같아요. 세로폭은 똑같은데 일반층은 옆으로 더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복층은 그 들어가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여기에다 계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자주 쓰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요 길이 하나만 가지고도 다용도실 쓰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없어져도 상관이 크게 없는 다용도실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없애고 여기에다 계단을 채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하게 설계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복층의 계단은 살짝 좀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계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틀어서 올라가는 계단이니까 안정감은 있고요. 복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보이는 이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에 화장실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요. 나는 화장실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정말 엄청나게 넓은 침실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뭐 거실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침실 공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방인데 정말 엄청 넓습니다. 크기가 4,500에 6,500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넓은 복층의 첫 번째 방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쭤보니까 너무 넓어서 만약에 계약자가 공사 전에만 얘기를 해주면 가벽을 세워서 분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방 하나가 아니라 방 두 개로 쓸 수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가벽을 쳐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건 뭐 입주하시는 분이, 계약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층고는 높은 쪽이 2100 정도, 낮은 쪽이 1750 정도 되니까요, 제 키 정도 되는 크기의 성인분들은 이 복층 공간을 다 서서 다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옆으로 가보면 여기에 보통의 복층 타입에 가보면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 되는 건데, 저도 처음엔 여기가 그럼 거실이겠구나 했는데 여기를 온통 다 주방으로 채우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거실처럼 쓰는데 이 복층은 여기에다가 크게 주방 공간을 만들 거라고 하니까 세대 합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미 뭐 아래층에 넓은 거실이 있어서 복층에 또 이렇게 거실 공간이 필요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주방으로만 채워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원치 않으면 여기 그냥 비워두고 거실처럼 써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복층의 두 번째 방인데요. 복층의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보다 이 가로폭은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엄청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가 복층의 두 번째 방이 됩니다.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 못지않게 정말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층 타입은 기본은 방 5개고 건너편에 있는 공간을 반으로 나누면 방 6개가 되는 복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현재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공간에 또 다 에어컨 설치를 해 주실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테라스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층 테라스는 조금 아담한 편입니다. 전체 크기를 보여드리면 딱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복층 타입은 테라스 크기를 넓히는 대신에 안쪽 공간을 좀 넓게 쓰는 그런 복층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현재 다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층에 수도 설치가 될 건데요, 둘러보니까 전기 콘센트 자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라스의 뷰를 좀 보겠습니다. 테라스에 나와서 보는 뷰 좋습니다. 멀리 산이 또 내다 보이고 측면은 다 터져 있기 때문에 복층 테라스에서 보는 뷰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양옆이 이렇게 벽으로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도 가능한 복층 테라스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1호 타입의 일반층, 그리고 마감은 좀 덜 되어 있지만 복층까지 이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건너편 2호 타입도 충분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너가서 2호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2호 타입까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건너가서 2호 타입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